안녕하세요, 마마님들. 여름이 올수록 가녀가녀한 허브들 보관 좀 고민되지 않으세요? 저는 허브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욕심껏 많이 샀는데 한 2, 3일 지나면은 너무 시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찾아보고 배우고 해서 나름대로의 보관법을 잘 알고 있는데 오늘은 마마님들께 그 노하우를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손에 들고 있는 딜인데요. 이 딜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가 정말 섬세하잖아요. 근데 딜 좋아하시면 사실 생선 요리, 연어라던가 흰살 생선 구이라던가 이런 거에 또 짜즈키 소스 같은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허브인데 저는 좋아해서 대량 구매를 해요. 예전에는 저도 10g 이렇게 사면은 한 요만큼 오는데 그나마도 시들어서 비실비실하게 와요. 그래서 저는 가락시장에 있는 그린팜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하시지만 온라인으로도 배송을 하는데 대신에 용량이 커요. 하지만 싱싱하게 오기 때문에 잘 보관만 하면은 오히려 더 이득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보관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섬세한 이파리들은 냉장고에서 냉해를 입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시든다기보다는 너무 차가운 공기를 맞으면서 얘가 살짝 언다고 할까? 그거를 좀 피해 주셔야 되고 이 아이들도 사실 땅에서 자라던 아이잖아요. 그래서 수분 공급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분 공급과 냉해를 조심하는 거 요 두 가지만 지키시면 굉장히 싱싱하게 하실 수 있어요. 꽃꽂이 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인데요. 줄기를 살짝 이렇게 잘라내면은 얘가 이제 물이 싹 돌면서 물을 다시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신 기다란 물컵, 맥주컵 이런 데다가 물을 따라서 꽃꽂이처럼 이렇게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파리는 닿지 않게 하셔야 되고 줄기만 이렇게 물에 담길 정도로 이렇게 한 다음에 사실 저는 좀 선선한 계절에는 이렇게 해서 그냥 테이블 위에 놔두고 요리할 때 그때그때 쓰곤 해요. 왜냐면 얘도 자연에서 살다가 온 애잖아요. 날이 덥거나 장기간 보관하셔야 될 때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비닐 모자를 씌워주는 거예요. 수분 공급이랑 냉해 방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모자를 씌워주는데요. 얘를 너무 밀봉을 하면 얘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공기가 좀 있는 상태에서 가볍게 고무줄로 묶어주거나 아니면 테이프로 딱 붙여주면은 비를 위한 나만의 작은 온실? 비닐하우스? 이런 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을 살짝 묶어주셔도 되고요. 돌돌돌 이렇게 감아준 다음에 테이프 하나 딱 붙여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두면 돼요. 냉장고 문 쪽 같은 데 두시거나 아니면 제일 아래쪽에 너무 찬 공기 들지 않는 곳에 이렇게 두시면 돼요. 완벽하게 밀폐를 하실 때는 그냥 바늘로 구멍 조금 뚫어서 약간 숨을 쉴 수 있게 그렇게 해두셔도 돼요. 너무 밀폐 용기에 꽉 담아두시면 숨을 너무 과다하게 쉬어가지고 또 그 안에서 시들 수 있으니까 공기가 약간 통해야 된다는 거. 지금 너무 그냥 일단 벗겨놓고 여러분 고수 좋아하세요? 고수도 마찬가지로 씻어서 보관하면은 모든 허브들은 물기가 이파리에 닿으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흙이 많은 뿌리 쪽 그쪽은 물에 담가서 이제 살살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꽃꽂이 하듯이 줄기를 이렇게 자르고 잔 이파리가 물에 들어가면은 썩기 쉽기 때문에 이파리가 밑에 닿을 것 같은 거는 빼주고요. 이렇게 줄기들끼리 모아지고 컵에다가 물을 조금 넣어서 줄기만 이렇게 담궈서 꽃꽂이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해뒀을 때 고수는 금방 시들어요.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물에다가 꽂아서 두면은 얘가 금방 물이 쫙 빨아 올라가면서 시들었던 애들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꼭 기억해 두시고 줄기만 물에 닿도록 넣어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제가 4월 아스파라거스 시즌에 아스파라거스 요리하는 거랑 아스파라거스 보관법까지 알려드렸었는데 올해도 한번 해볼게요. 아스파라거스를 싱싱하게 산지에서 사면 이렇게 밴드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수확하고 나서 이동하는 동안에 여기 끝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 부분을 잘라내주고 물에 담궈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튼튼하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꼭 세워서 보관을 해야 된다. 끝을 아주 조금만 잘라보세요. 이렇게 하얗게 말라 있다가 자르면 이렇게 물기가 돌면서 초록색이 이제 속이 나오죠. 너무 많이 자르지 마시고 1mm 1mm가 맛있고 아깝잖아요. 아주 약간 이렇게 빚어내주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물을 부어서 이렇게
찾습니다. 그냥 꽃꽂이 하는 거랑 똑같죠. 근데 이 정도의 정성을 담아두면은 얘가 굉장히 끝까지 싱싱하게, 심지어 얘가 이 안에서 키가 크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는 이탈리안 파슬리인데요. 보통은 이 이파리만 떼어가지고 종종종 다져서 이렇게 토핑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모습을 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말려놓은 파슬리 이파리 가루 이런 거 많이 쓰기도 하시죠. 근데 요즘은 굉장히 재배도 많이 하고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는데 정말 향이 좋아요. 그래서 파스타에는 정말 꼭 있어야 되는, 특히 토마토 요리 이런 거에는 꼭 들어가는 허브 중에 하나죠. 얘도 마찬가지로 줄기가 말라 있으니까 줄기를 좀 잘라주는데, 파슬리 줄기는 향 너무 좋아요. 파슬리 줄기는 이 자체로도 향이 되게 좋아서 채소 육수 낼 때 양파 자투리, 당근 자투리, 뭐 샐러리 자투리 요거까지 넣어서 채소를 끓일 때 사용하면 너무 좋아요. 이 줄기는 사실 모아놓으셨다가 찜 요리 같은 거 하실 때 부케 가른이라고 하는 그런 허브 뭉치가 있는데, 요리용실로 뭐 로즈마리, 월계수잎 같이 묶어가지고 향을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내는 그런 거 만드셔도 좋고, 그냥 이대로 넣어가지고 그냥 물에 끓여가지고 다른 요리하실 때 쓰시면 너무 향이 좋고 좋아요. 얘도 사실 얘네들처럼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꽃꽂이를 해놔도 되게 좋은데, 제가 얼마 전에 해외 크리에이터가 하시는 정말 신박한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얘를 이렇게 유리좌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유리자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넣어요. 얘가 이 정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두고, 신기한 거는 뚜껑에다가 이렇게 작은 비커거나 작은 컵을 하나 두고 여기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줄기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어떻게 하느냐, 얘를 뒤집어서 거꾸로 보관하는. 자, 이러면 어때요? 정말 신박한 비커형 정원이 완성됐죠. 줄기는 물에 잠겨 있고 이파리는 공기와 함께 둥 떠 있는 느낌이니까 냉해를 덜 입을 것 같지 않나요? 모양이 굉장히 컴팩하고 안정감 있게 되는 대신에 약간 공기가 많이 통할 것 같지 않다는 살짝 우려가 되는데, 자주 쓰실 때는 이 방법도 저는 냉장고에 착 일렬로 세워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 이렇게 큰 유리좌가 이제 쫙 사이즈별로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는 집에서 사실 많이 쓰는데 한국 음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 중에 하나죠. 대파. 근데 사실 대파를 조금 나눠놓은 거를 사자니 너무 금방 먹어서 좀 성에 안 차고, 한 단을 사면은 사실 저희 두 식구고 그렇게 요리를 자주 해먹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또 처치곤란이란 말이에요. 썰어가지고 냉동 보관도 해봤는데요. 냉동실에 나갔다 들어오면 정말 국에 넣었을 때 다 이렇게 풀어지고 곤죽이 되면서 향도 좀 죽는 것 같고, 제가 정착한 방법이 진공 밀폐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 진공 밀폐 용기 중에 공기를 빼내는 용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이즈별로 많이 데려다 놓고 사용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높은 거 있으면은 구입을 하시고, 속에 물기 바지 이런 것도 세트로 나오니까 이것도 꼭 구입을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수분이 밑으로 약간 떨어질 수가 있어서 직접 여기에 안 닿으니까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여기에 딱 맞게 잘라가지고 대파를 세워놓는 거예요. 얘를 가지런히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꼬부라진 이 끝부분은 좀 잘라내고요. 일정하게 될 수 있는 부위를 살리는데, 한 번에 딱 길이를 맞추려면 나름대로 길이를 한번 가늠을 해보고 그 길이에 맞게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둔 다음에 대파도 사실 땅에 이렇게 뿌리가 묻혀있고 이렇게 위로 자라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대파를 보관하실 때는, 저도 처음에는 이런 납작한 통에 이렇게 눕혀서 보관을 했거든요. 근데 위로 성장하려는 에너지 때문에 금방 힘이 들어서 약간 늘어진다고 해요. 아스파라거스처럼 세워서 보관하는 게 훨씬 좋다는. 그래서 이 단단한 뿌리 쪽부터 이렇게 세워서 냄새 되게 좋죠. 진짜 싱싱하다. 벌써 너무 예쁘죠? 가지런히 넣었으면 이렇게 해서 딱 밀착을 시킨 다음에 공기를 이제 빼내는 거예요. 쭉
박웬이라는 이 밀폐용기 써보니까 너무 좋은데 완벽하게 진공이 될 때까지 얘가 공기를 빨아들여주는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쓰려면 내용물을 80% 이상 채우라고 하더라고요. 남아있는 공간이 적을수록 더 오래 보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밀폐가 다 됐으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떼서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은요. 제가 사실 지난번에 이렇게 해두고 출장을 다녀왔어요. 한 열흘이었고 갔다 와서 바빠서 음식을 해먹을 때까지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대로 싱싱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 끝만 약간 말라있는 느낌? 사실 대파 같은 경우에는 씻어서 물기를 잘 거두고 이렇게 밀폐 용기에 넣어두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기다란 밀폐 용기에 키친타올 깔고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 거둔 대파를 이렇게 넣고 키친타올 깔고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처럼 해가지고 보관했는데 그래도 보관이 오래 가긴 해요. 근데 잘하는 성질 때문에 태워놓으면 더 오래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으로 정착했습니다. 번외편인데 이게 거꾸로 뒤집는 원리를 사용하면은 또 좋은 꿀팁이 있어요. 저도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애들도 단 걸 안 좋아해서 파티를 하고 나면 케이크를 정말 3분의 2가 항상 그대로 냉장고에 있다가 버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케이크 보관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케이크 이렇게 박스에 담겨서 오는데 박스채로 냉장고에 넣으면은 마를 수도 있고 냉장고에 미묘한 그 반찬 냄새들을 흡수를 해서 케이크가 정말 맛이 없어져요. 보통 우리 케이크 보관하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케이크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꺼내 드실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모양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사용하면 케이크를 뚜껑에다 놓는 거야. 이렇게 뚜껑을 딱 덮어서 딱 해서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크 모양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밀폐를 잘 시킬 수 있겠죠? 저 이거 진짜 잘 쓰는 방법이에요. 이거 진짜 심각하지 않아요? 자, 오늘은 채소와 허브를 싱싱하게 냉장고에서 오래 보관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우리가 꽃을 사오면 애지중지 굉장히 물 갈아주면서 정성을 다하잖아요. 허브 종류들도 똑같아요. 줄기를 조금 자르고 이렇게 물에 담가서 물도 한 번씩 갈아주고 그리고 냉장고에 넣으실 때는 비닐로 막아서 온실 효과를 주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이런 여린 허브도 오래오래 드실 수가 있어요. 저의 냉장고 허브 보관법 알려드렸고 아스파라거스나 대파는 위로 자라는 성질 때문에 꼭 세워서 보관하셔라 이런 팁도 드렸고 작은 컵 하나를 넣어서 유리 온실 만드는 법까지 알려드렸어요.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린 팁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만의 꿀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한 편의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